제 오늘 강연 제목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었던 기사입니다. 내 일기장을 왜 가족에게. 싸이월드가 최근에 오픈했잖아요. 싸이월드 오픈하면서 이전에 싸이월드에 일기장을 쓰셨던 그분들의 유족분들이 그 일기장을 보실 수 있도록 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돌아가신 분이지만 일기장은 점점점, 그리고 그리워하는 일도 있지 않나, 그리고 유족들이 어떤 권한이 있는가, 그런 권리가 있는가, 뭐 이런 논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댓글들을 제가 한번 봤어요. 댓글을 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고인은 인권이 없냐, 고인의 일기까지 상속하는 허락 받았냐, 이런 내용도 있고, 반면에 또 진짜 그리워하는 사람에게는 도움될 듯, 이런 글도 있고요. 뭐 돌아가신 분 것은 삭제하는 게 맞다, 뭔 뜬금없는 상속, 그리고 그걸 판단한다는 건 누군가 본다는 건데 그 자체가 플랫폼을 가진 자의 월권 행위지, 뭐 이런 이제 실시간 댓글을 제가 캡처를 좀 해왔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보시면, 얼마 전에 우리 대선 때 TV 방송 보셨던 분들은 이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역대 대통령 분들이 모 스타트업 회사에서 요거 제작을 해서 방송을 했었죠. 보시면 이제 얼굴만 보면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했는데, 사실 또 많은 분들이 또 여러 가지 기사를 쓰십니다. 뒤를 한번 보시면 뭐 이런 논의가 돼요. 정치인 미화 가능성이 있죠. 우리 저분들 중에 사실 살아생전에 좋은 일만 하셨던 분들은 또 사실 없죠. 좋은 일을 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조금 뭐 부적절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은 못 나오셨죠. 네, 저 안에 네 분 중에 웃겼어요. 몇몇 분들은 사회적 이슈가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서. 저 제작 방식을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아실 텐데요. 실제로 존재하는 리얼 휴먼이 대역으로 연기를 하고요. 닮은 분입니다. 얼굴이 좀 비슷하신 분들이 연기를 하고, 그분의 얼굴에 이전에 찍으셨던 이 전직 대통령들의 영상에서 얼굴의 피처를 캡처해가지고 페이스를 스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만드니까 몸이 다른 사람이죠. 저분들이 이제 그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그 표정이랑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그 장면만 보잖아요. 굉장히 미화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발화들이, 스피치들이 사실 그분들이 했었던 스피치가 아니죠. 누가 했냐면 작가가 스크립트를 썼고, 그 작가의 스크립트를 대역이 연기를 한 거를 이전의 대통령의 얼굴을 씌운 것 뿐입니다. 사실 얼마나 이제 수위를 조절하고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미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논의가 사실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딥페이크 기술, 요 AI 기술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편에서는 이런 논의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색만 해도 뭐 사실은 AI하고 윤리하면은 유토피아적인 얘기를 하는 분은 없어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자극적인 얘기를 좋아하고 짠맛, 신맛, 매운맛을 좋아하지 밍밍한 맛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디스토피아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어떤가, 한번 제가 실제 리얼 월드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요거 뭐 많이 보셨죠? 예. 저희 이제 연구소 친구들이 벌써 재작년이에요, 이게. 저희 연구소에서 했었던 작품이고요. 아시다시피 거북이 터틀맨의 고 터틀맨의 영상을 에서 얼굴을 캡처를 해서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이제
뭐 역시 대역을 써서 연기를 하게 하고 노래를 하게 하고 그 얼굴을 저희가 AI 기술로 페이스 스왑을 하는 거죠. 이 방송이 나왔을 때 상당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많이 울었어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터틀맨의 부모님이 터틀맨이 나오는 그 공연하는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그 공연하는 그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카메라는 부모님 얼굴을 계속 클로즈업 하고요. 부모님 오열하죠. 그 옆에서 춤추던 금비담비도요 울어요. 보다가. 근데 굉장히 감동을 주거든요. 여러 팬들뿐만 아니라 이 공연을 보면서 이렇게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분들의 눈물을 보면서 또 감동을 받고 그랬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제는요 기술이요 많이 발전했어요. 많이 발전했고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이게 페이스 스왑을 그러니까 딥페이크 기술을 쓴 건지 아닌지 웬만해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영상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저희 연구소에서 CTO 산하에 있는 연구소 AI 연구소에서 벌써 이거 작년에 만든 홍보 영상이에요. 한 가지 얼굴로만 살면 재미없죠. 다양하게 살려고요. 제 직업이요? 이거 지금 쇼스트입니다. 컴퓨터가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나는 선생님입니다. 립싱크가 지금 안 맞는데 뭐 원래 영상은 잘 맞습니다. 나는 벌추얼 휴먼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저희가 만든 버추얼 휴먼이에요. 저희가 만든 버추얼 휴먼이고 사실 말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기술이 이 정도 올라왔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버추얼 휴먼, 메타버스, NFT 요 세 개의 키워드는요 하나로 이어져요.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하나로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미국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NFT 컨퍼런스에 갔다 오면서 그때 이제 느꼈었던 거를 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기술은 앞으로도 더 발전할 거고요. 이 기술은 우리 실생활에 바로 옆에서 더 퍼버시브하게 더 편제되어서 일상적으로 사용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피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이제 전태민 이사장님께서 이 IAEA 이런 좋은 모임을 만드시고 여기서 윤리 행동 강령 이런 거 말씀하시고 발표하시고 그 테두리 안에서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그걸 벗어나는 환경에서도 분명히 이 기술은 적용이 될 것이고 이거를 안 쓸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우린 누구나 죽잖아요. 누구나 죽는데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왔었거든요. 이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저희가 만든 이 버추얼 휴먼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제목을 한번 뽑아본 거예요. 그럼 나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왜 이런 고민을 했냐? 이제는 이런 버추얼 휴먼 기술이 너무나 고난이도로 이미 올라와 있고 앞으로 더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피지컬이 죽어도 영원히 디지털 속에선 살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음 장 보시면 남성분들은 모르실 것 같고 여성분들 중에 이분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공부 열심히 하셔서 잘 모르실 겁니다. 존 미셸 바스키아라는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이지만 사실 브랜드, 그 유명한 브랜드 이름이기도 하죠. 존 미셸 바스키아의 미술 전시를 제가 보고 왔어요. 미국에서 지지난주에. 뒤를 보시면 바스키아는
196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28살에 죽었어요. 근데 남긴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남겼고 활발한 활동을 했었어요. 좌앙 미셸 바스키아가 잠들어 있는 무덤입니다. 여기 브루클린,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에 잠들어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 제가 여기를 다녀왔어요. 존 미셸 바스키아 아티스트라고 되어 있고 1960년대에 태어나서 1988년에 우리 서울올림픽이 열렸었던 그 해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헤로인 오버도스로 죽었습니다. 너무나 사실 스토리가 될 만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다음 장 보시면 근데 무덤은 사실 이분의 명성과 아티스트로서의 크기에 비해서는 무덤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이게 제 발인데 굉장히 조그매요. 근데 여기 무덤, 미국에 있는 세메터리를 가보신 분들 모르겠는데 아실 텐데 거대한 성처럼 돼 있는 무덤도 있고요, 탑처럼 큰 이런 무덤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굉장히 작았어요. 굉장히 소박하고. 이분이 근데 이제 그 전시회를 가면 가족들이 인터뷰한 영상이 나와요. 모든 가족들, 뭐 자식이 없었죠 당연히. 근데 결혼 안 했으니까 뭐 사돈의 친척까지, 사돈이 아니지, 친척까지 막 다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 그 전시회에 있는데, 그리고 작품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고요. 이분이 근데 이제 아티스트로서 우리한테 기억되는 모습이 특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 요절했어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헤로인 오버도스,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세 번째, 잘생겼어요.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천재성. 정식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은 누군지 아시죠? 네,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으라 잘 모르실 텐데,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과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 이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안 하죠. 왜냐하면 앤디 워홀이 키워줬어요. 자기 전시회 할 때 이제 바스키아 같이 작품 전시를 해주면서 키워줬어요. 앤디 워홀이 87년에 죽었어요. 그리고 1년이 채 안 된 때에 이제 바스키아가 헤로인 약물 중독으로 죽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만큼의 그 스타성과 화제성이 있는 아티스트를요, 메타버스 상에 복원시키려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넬슨 만델라, 최초의 흑인, 세계 최초 흑인 대통령이시죠. 자유를, 흑인 해방운동 하셨던 간디, 자유와 해방 주장하셨던 간디,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흑인의 자유와 인권 위해서 헌신하셨던 이런 분들이 지금 다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분들은 우리한테 기억되는 형상이 어떤가요? 일단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근데 간디도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아내가 셋이었어요. 살면서 사실 뭐 흠집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우리한테 기억되는 이 마지막 모습은요, 이 훌륭한 업적, 본인들이 남겼었던 이 족적, 그걸로 우리한테는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바스키아가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얘기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알렉산더가 33살인가에 죽었거든요. 세계 정복을 하려고 했었던 그 꿈을 가지고 알렉산더가 더 살았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그 추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33살에 죽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명장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본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후손들한테 진짜 나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미국에서 제가 새벽에 전창배 사장님 전화 받고 강연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고민하면서 주제를 잡았고요. 정말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우리 여러분들은 이 딥페이크 기술, 이 기술은 앞으로 더 발전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 이분들은 원했겠어요? 바스키아는 원했겠어요? 자기가 2000 몇십 년대에 다시 메타버스 세상에서 부활할 거를 원했을까? 원하지 않았어요? 모르죠. 근데 어찌됐든 저거는 될 겁니다. 이루어질 거예요. 유족들하고 지금 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 초장을 그래서 이제 갔다 왔던 거고, 마찬가지로 넬슨 만델라 마찬가지고 될 거예요. 근데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이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앞으로는 더 될 거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만들어지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나의 유족들에 의해서, 나의 가족들에 의해서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으로 부활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누가 컨트롤 하냐는 거죠.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인가.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을 모르는 누군가한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우리 보통 이제 뭐 이런 좋은 말들로 기억되고 싶죠. 저 사람 워커홀릭이었어. 아, 그분 과로로 죽었지. 그럴만해. 뭐 이렇게 기억되고 싶진 않으시죠. 장례식에 갔을 때 그분에 대해서 추억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분이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최근에 저도 우리 구성원의 그 가족의 장례식에 갔다가 그분이 살아생전에 굉장히 그 유머러스 하셨던 분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좋았어요. 우리는 사실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지. 화두를 던지면서 저는 이제 강연을 마치고 싶어요. 어떻게 기억되신가에 대한 이 문제, 그러니까 누구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거든요, 사실. 여러분 각자의 문제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지막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IAEA나 윤리협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무가치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논의가 활발히 되고 널리 알려지는 건 필요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은요, 우리 각자한테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하고요. 제가 내린 사실 뭐 화두만 던지고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스스로 살아생전에 뭐 예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 제 책임이다. 당연히 저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저한테 책임도 있다고 예쁘고 행복하게 착하게 살아야 하는 그 선택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CTO로서 기술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이제 상업적인 화두를 던졌는데요. 예, 오늘 저는 이런 화두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강연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